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오전 7시 40분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의 제목은 여의도에 간 대통령이 먼저 숙였다 는 겁니다. 31일 취임 후 세 번째로 국회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약 3시간 40분간 국회 체류 풍경은 지난 두 차례와는 확실히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본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그와 악수하고 나가면서 또 악수를 했다. 시정연설에서도 함께 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라며 여당 대표보다 야당 대표를 먼저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네, 고개가 숙였습니다. 자, 이제 물론 예산안 처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오늘 또 광고를 하신 분이 있어요. 유근일 씨가 제 언론계 선배님과 유근일 씨의 광고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제목은 또 탄핵 정변 박근혜 이어 윤석열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왕따시켜서 끌어내리기 재미를 보더니 다시 촛불, 횃불, 좌익 통일전선 책략에 동조했던 비좌익 언론도 이번이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유근일 씨의 칼럼을 읽었습니다. 신문 광고를 읽고 제가 느낀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조금 횡설수설했습니다. 선배, 대기자답지 않게 글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슴에 숨기고 이런 글을 쓰는 겁니다. 명백해이죠. 딱 횡설수설했어요. 일단 내가 이 글을 유근일 선배의 글을 3번 읽었습니다. 도대체 이 선배가 왜 이렇게 문장을 썼을까? 제가 이 유근일 선배의 의도를 보면 이겁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윤석열 탄핵시키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다. 막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도록 좌파가 윤석열을 탄핵시키자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우파가 윤석열을 탄핵시키자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그거는 좌파의 이 통일전선에 동조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유근일 선배의 글인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한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횡설수설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부쩍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옛날부터 좌입들은 옛날에 했어요. 오히려 옛날부터 했어요. 좌파 언론인들, 이 국회의원들은 탄핵시키자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투철한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유근일 선배의 이 오늘 신문 광고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한테 박근혜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과거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 안 돼라고 주장한 사람이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에 지금 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불편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합니다. 윤석열 탄핵 이야기가 나오면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싶지 않다면 저 같은 사람처럼 돼야 한다면 저는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저는
또다시 탄핵과 같은 헌정줄단 질서가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석열이 임기 5년을 다 채워야 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이 탄핵될 수도 있다. 윤석열 탄핵이 불물처럼 터질 것이다. 탄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이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정확하게 집어서 이야기했어요. 후쿠시마 오염 처리 수는 과학을 일하며 믿으라고 하면서 왜 과학이 알려주는 부정성어는 무시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국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일 때 수치를 가지고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수치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만들어준 이 수치를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하지도 않은 사전투표가 7.5%나 부풀려졌다. 그래서 김태훈은 떨어졌다.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5%만 조작을 하면 더불어당이 203표가 된다. 7%라면 211석이 된다. 7.5%라면 214석이 된다. 그러면 탄핵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공병호 박사, 이게 사회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자연과학만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사회과학자입니다. 통계 아니에요. 사회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입니다. 수치예요. 아무도 이 수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희한하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끽소리 못하고 입 싹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수치가 맞다는 거죠. 이 조작을 중앙선거관이 했다. 7.5% 조작했다고 얘기하는데 끽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맞다는 거죠.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면 이게 틀렸으면 당장 공병호 박사 고소하죠. 못하잖아요.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면 내년 4월 10일 앞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눈에 불 보듯 뻔합니다. 자, 정말로 유근일 선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광고를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유근일 선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원치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공병호 박사의 그 숫자를 봐라. 당신 빨리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라. 아니면 수사를 못한다면 우선 당장 내년도에 사전선거 이거 철저하게 감독하는 지시를 내라라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위선이에요. 지금 유근일 선배는 대단한 위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선자입니다. 그리고 무당입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인들 다 무당이라고. 숫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 무당이에요. 과학자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회과학자의 공병호 박사 사회과학자입니다. 아무도 이 숫자에 반론을 제기 못해요. 이 숫자가 맞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탄핵의 길을 가고 있어요.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로가 미워 죽겠어. 탄핵을 자꾸 입에 올리는 이상로가 미워 죽겠어. 하지만 이 숫자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론을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상로가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 댓글 다는 사람은 다 위선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고 윤석열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원에 간 고혈압 수치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혈압이 195, 203, 211, 214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된다? 고혈압을 낮추기 위한 처방을 해야죠. 근데 그거 고혈압 수치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소대로 그냥 마음대로 술 마시고 하세요 라고 하는 돌팔이 의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유근일 선배가
또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꾸 이 광고를 보여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역시 무엇이냐, 과학을, 숫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다 탄핵을 당한 거예요. 자, 저는 손석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저 가짜라고 딱 믿었어요. 저 태블릿 PC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부터 했었어야죠. 근데 안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증거의 검증이에요. 증거의 검증 없이 그냥 조중동 무당들이 푸닥거리 했어요. 무당들이 나서서 박근혜 탄핵시키라고 구술했어요. 조중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같이 구술했고, 좌파들은 원래 뭐 횃불 들고 촛불 들고 설쳤고. 박근혜가 왜 탄핵됐다? 과학을 외면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증거를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야죠. 근데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탄핵된 거죠. 왜? 과학을 외면했기 때문에 탄핵된 거예요. 숫자를 외면했기 때문에. 지금 그 태블릿이 어떻게 됐다? 조작했다는 증거들을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변희재가. 그러니까 윤석열도 한동안도 꼼짝 못하고 다 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준석이도 태블릿 가지고 윤석열을 협박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숫자. 과학 앞에는 윤석열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렇게 가지고 조롱을 해도, 이준석이 지난번에 태블릿 PC 가지고 협박했다는 걸 제가 방송해 드렸잖아요. 유근일 선배는 언론인이에요. 언론인인 뭐에 겸손해야 된다? 숫자를 검증하고 숫자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에. 지금 무당 푸닥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근일 선배는. 이렇게 언론계대 선배가 무당 옷을 입고 춤을 춰서야 되겠어요? 기분이 언짢으신 분은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하세요. 이 숫자에 대해 대답을 하라고요. 이 숫자에 대한 대답을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윤석열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를 숙였다는 건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은 이 사람은 타협할 거예요. 4월 10일 총선에서 지고, 그리고 자기가 탄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들과 협력할 거라는 겁니다. 즉 타협을 해서 나를 탄핵시키지 않은 조건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불편하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해서 불편하면 이거로 해명하라니까. 이 숫자를 해명하세요. 이 고혈압 수치는, 고혈압 그거 수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위선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용산에 있는 천모들은 다 100% 간신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해야죠. 이 수치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할 겁니까? 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입 싹 다물고 있어. 국민의힘 그 의원들 다 입 싹 다물고 있어. 김기현에서부터 모두가 다.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그 태블릿 PC 검증합시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당하는 거예요. 숫자, 과학, 진실을 외면하면 탄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열은 탄핵당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받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왜 이런 방송을 얘기하느냐. 저는 윤석열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야. 윤석열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윤석열은 탄핵당하기 전에 저 아까 고개 숙인 거 봤죠? 타협하거나 먹고 살 거 있으니까 도망가면 돼요. 여기까지 합니다. 추성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추성씨 얘기 하기 전에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지난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주기 기념 추념식이죠.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윤석열 이
이재명한테 인사하는 이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요? 이건 중앙일보 사진인데? 중앙일보 사진은 더 고개를 숙였던데? 맞나요? 중앙일보 사진 조작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배달된 중앙일보 사진입니다. 제가 이 중앙일보 사진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일보 이거 형편없는 신문이죠? 중앙일보가 뭐한 신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사람 중앙일보가 중앙일보예요. 아, 보세요. 중앙일보 사진은. 어찌됐든. 자, 박근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사진은 지난 박정희 대통령 서거 44년 그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최서원 씨가 편지를 썼습니다. 최서원 씨가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점잖게 말했습니다. 신의를 지켜라. 박근혜, 당신은 신의를 지켜라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10월의 악몽이 가슴의 고통으로 남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추수원의 옥중소신.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주요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박정희 대통령 44주기 추모식에 현직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추소문의 편지입니다. 정치의 행보로 보이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날 말씀하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힘을 모아야 산다고 했다. 이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추소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말 서로에 대해 이해와 존중의 힘을 모아야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추소문 씨가 유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본인이 어려울 때 탄핵무효와 진실투정을 했던 아스팔트 국민들에게 감사의 표시는 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마음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가슴속에 새겨져 계신다면, 박근혜 당신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가슴속에 넣고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권력도 무너져버린 박 전 대통령을 위해 나섰던 이들에게 그런 말씀은 그들에게 가슴 아픈 말씀인지를 아시고 말하길 바란다. 최근 JTBC가 연결된 일간지와 자서전을 게재하면서 평생 삶을 바친 나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무엇 때문에 공범이면서 이렇게 8년간이나 옥중에 서 있는지 이해와 존중의 마음으로 써주길 바라고 싶다. 이해와 존중. JTBC 너희들도 이해와 존중하라는 겁니다. 사람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보다도 돈보다도 신의와 신령, 신이라는 겁니다. 신의. 의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그렇게 아직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선의는 서로가 존중과 이해를 해줄 때만이 가능하다. 이제 내가 했던 모든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더 이상 무너지고 짓밟는 세력들이 있다면 나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10월도 마지막 날들이 가고 있고 손주와 딸과 헤어진 지도 8년이 되어가고 있음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글을 쓴다. 10월 28일 날 쓴 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신의를 지켜라, 인간으로서. 다시 요겁니다. 의리, 신념, 여기요. 사람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명예, 돈, 보다도 신의와 신념, 의리가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아직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선의는 서로가 존중과 이해를 해줄 때만이 가능하다. 이제 내가 했던 모든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더 이상 무너지고 짓밟는 세력들이 있다면 나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은 석방하라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언론인은 올바른 언론인이 아닙니다. 우리 유근희 선배 돈 많이 내서 신문 광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최소한을 석방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왜 무당 풋거리만 하고 앉아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좀 거칠었지만 요즘 모든 신문, 거의 모든 언론이 무당 풋거리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자, 다른 뉴스 하나, 짤막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게 매일경제신문인가요? 동아일보입니다. 종부세를 올리면 2년간 전세값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뉴스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면 최장 2년 동안 전세값이 오르면서 세입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31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 방향은 2005년에서 2021년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세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랬더니 종부세를 올리면 2년 동안 전세값이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세금 종부세는 대표적으로 악법입니다. 없어져야 돼요. 종부세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입니다. 자, 내일로 미래로 정당 내일로 미래로가 오늘 오후 3시에 중앙당 개소식을 합니다. 장소는 여의도 본회관 501호실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좀 실구 닦고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협소하고 누추하지만 시간이 있으신 분은 오셔서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입니다.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501호 수모음교회 옆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 있으신 분은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3시에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